박교택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지금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처럼 오늘도 본건과 별로 특별히 관련성도 없는 증인들만 나와가지고 증언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하나 제대로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안 하고 그냥 민주당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탄핵을 그냥 소추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우리 법사위원 중에서 누가 그 탄핵 소추를 담당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힘들 것이다. 예.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스톡홀름 신드롬 때문에 검사를 혼자 짝사랑한 증인의 진술로도 그래요. 그런 사람의 진술, 그것도 건너 들은 전문 진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이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허황된 탄핵인지 판가름 나길 바라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증인들한테 별 물어볼 게 없어서 물어본 사실이 없는데 임은정 증인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전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대구지검입니다. 그 직전 근무지는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대구, 대전지검 모든 검사들이 정말 선호하는 곳만 다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검찰에서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본인을 지방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 대목에서 좀 화가 나는 게 우리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목포 지역에 계시면서 목포지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그렇게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은 검사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저 부산에 있고 부산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지방에 근무하는 검사가 불이익을 받아서 그렇게 근무하는 겁니까? 공직자의 자세로서 당연히 지방 근무를 본인의 임무로 받아들여야 할 검사가 지방 근무가 불이익이다.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한동수 증인 저하고 잘 아시죠? 그러시죠? 예, 오랜만에 뵀는데 잘은 알지는 못하죠. 그 전에 그 대검 감찰부장은 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지원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감찰 의원하고는 그 5군단 시절에 군 복무에서 맞습니다. 군 예. 법무관으로 한고 예.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죠. 그래서 네. 감찰부장에 본인이 근무해가지고 지원하셨으면서 감찰부장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당시 검찰총장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감찰하라고 감찰부장 근무해가지고 그런 직책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검찰 출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성과가 있었지요. 채널A 사건에서 윤석열 그 징계 사유로 들어갔고요.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초기에 감찰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손준성 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요. 그리고 한면숙 전 총리 사건도 추후 이제 엄희준 검사 관련해서 이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그 검찰 조직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정치적이고 무도한지 이런 지점이 밝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그게 다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저는 대검에 있었던 감찰 기록 모두 다 국민들이 다 한번 살펴보시면 과연 그 실상들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예, 임은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존재를 알고 계시죠? 대강은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제가 과거에 그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징계까지 받게 됐는데 그 사실 알고 있는가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두환 하나회하고 윤석열 사단의 공통점은 이렇게 됩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결국 국가기관 안에서 이렇게 소집단들이 자기들이 힘을 키워 대집단을 자주하게 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 건강지가 죽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런 윤석열 사단 존재가 결국 우리 검찰도 국민도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의 하나야 비교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 결정에서 중요한 결정에서 윤석열 사단의 심각한 위험성 주인께서도 동의하시는가요? 네, 뭐 여기 계신 검찰 출신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2012년에 있었던 한상대 검찰총장 축출했던 사건. 그때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었는데요. 그때 특수통 사람들이 윤석열 특수일부장 비롯해서 특수통 분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총장을 쫓아내버린 사건이거든요. 네. 그때 제가 하나회를 제대로 보게 되었었고요. 아, 여기는 조직 체계가 그전에 한상대 총장님 제가 잘못했다고 계속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써서 찍혀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는 막 충성을 하다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치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나 싶어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었는데 그때부터 조직 체계가 아니라 라인으로 움직이는 사조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윤석열 사단에서 수사를 한 것이 바로 지금 코바나 컨텐츠 협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가장 핵심 업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련된 도이치모터스가 계속 협찬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알다시피 화면을 보면은 10개 안팎이던 이 협찬사가 총장 또 중앙검찰실은 무려 18개, 23개까지 올라가죠. 이런 코바나 컨텐츠 협찬사가 윤석열 검사장,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고 협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두 번의 소환 조사를 끝내고 말아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이런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전두환 하나회처럼 정권이 전두환과 사라지면 없어지듯이 여기 계신 검찰 출신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검찰 안에서 외풍이 있고 관선 변호사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검찰 정관의 움직임에 따라 위에서 그 정관 변호사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관선 변호사들이 붙는 그래서 사건 결론이 이상해지는 사건들은 전 초임 시절부터 봤었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옆에서 보거나 듣고 겪고 고민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윤석열 사단만의 문제인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윤석열 사단이 사조직이 라인이 움직이면서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그런 식으로 사건 봐주기가 연이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검찰 개혁이 국민들한테 검찰이 불신받는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탄핵을 비롯해서 제19 감싸기가 아니라 정말 나쁜 짓 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선례 하나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전 간절히 12년째 뛰고 있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